자, 이제 중학수학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수직선과 좌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수직선이 이 좌표를 알아봐야 됩니다. 좌표는요, 수직선이 있는 이 점을 말합니다. 한 점에 대응하는 수요. 만약에 점 P의 좌표가 A일 때는 PA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점 P의 수가 2다 하면 여기다가 2하고 P라고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좌표 평면이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로로 된 수직선은 X축, 세로로 된 축을 Y축, 교차되는 축 중에 여기 만나는 점을 원점, 그리고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말해요. 그러면요,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쌍은요, 순서를 생각하며 두 수를 짝지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PA, B는 자, A는 X의 좌표. 이렇게 내어가면 있죠. 그리고 B는 Y의 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참고로 볼까요? 원점은 이제 서로 축이 만나는 점, 이 원점을 말하고 0,0으로 나타내고요. x축 위에 있는 점은 x 좌표 위에 있고 이제 y는 0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점은 이 선 위에 있다는 거죠. 네, x는 0이 있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점 2a-1, 3 하고 5, 3분의 b의 좌표가 같을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죠? 한번 풀어봅시다. 차례대로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러면 2a-1은 5다. 그럼 얼마일까요? 2a 6a는 3이 될 거고 그다음에 3은 3분의 b와 같다. 하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b는 9가 되겠죠? 그러면 a 빼기 b는 얼마죠? 3 빼기 9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번에는요. 좌표 평면이 있는 4분면의 뜻을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4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x좌표가 플러스에 있고 y좌표가 플러스에 있는 거는 1, 4분면이라 하고 제2 4분면은 x축이 마이너스, y축은 그대로 플러스인 거고요. 3, 4분면은 마이너스, 이제 x축도 마이너스, y축도 마이너스란 거고 자, 제4분면은 x축은 플러스인데 y축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단 Y축의 점은요,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0,0이나 0,1이나 4,0은 어느 사분면이 있는 점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요, 이 대칭인 점도 한번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2,1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X축이 대칭한 거면은, 네, 이렇게 Y축이 반대고요. 그리고 2,1에서 y축이 대칭인 건 어떻게 x축이 부호가 반대고요. 만약에 원점을 대비해서 대칭인 거는 네, 이렇게 x축과 y축이 반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요, x, y와 같이 여러 가지 변하는 값이고요. 상수는 일정하게 갖는 수예요. 수나 문자. 변수는 뭐죠? 변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는요.
이 좌표 평면 위에 이런 점이나 아니면 직선,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요.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잘 틀리는 게 이거 세 가지 빠진 걸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세 가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어떤 상태인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x와 y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말이고요. 이거는요,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리고 이거는 유지되는 것도 일정하죠. 그리고 이건 기복이 있죠. 이거는 증가 감소를 계속한다는 말이고, 이거는 점점 빠르게 감소한다. 이고, 이건 점점 느리게 감소하고, 자, 이거는 점점 느리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기에서 고르셔야 되는데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나타난 강아지 때문에 급정거를 했을 때 버스가 움직인 지 X분 V 버스의 속력 시속 Y 킬로미터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일정하지가 시작이 일정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그럼 뭐죠?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가 있으면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나면은 두 변수의 변화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호재가 집에서 출발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시간 x분과 이제 집으로부터 호재 사이 거리 사이의 관계가 같은 것이라고 해요. 자, x가 시간, y는 거리.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A 값은 예, 이 기억은 Y 값이 일정하게 증가해서요. 호재가 학교에 가고 있는 걸로 알 수 있고 이 니은은 Y 값이 일정해요. 그래서 호재가 학교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 디귿 값은 급격하게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죠. 호재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릇에 시간당 양의 물을 넣을 때 다음 중 경과 시간 x분과 물을 높이 y를 나타낸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이걸 보면은 어, 천천히 점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을 부으면 점점점 끝에 이게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비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비례는요, x값이 2배, 3배, 4배일 때 y값도 2배, 3배, 4배. 자, 이렇게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비례의 관계식이 어떠냐면 이런 식이에요. y는 ax. 그렇지만 a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보시면 자, 반변의 길이가 있고 이제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 합시다. 그러면 3배, 2배, 3배면 이렇게 둘레 길이가 늘어남을 알 수 있죠. 이런 걸 정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비례 관계 y는 x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x가 y는 2x라는 그 식이 있으면요. x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을 때 x에 대한 y 값의 순서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1, 2, 2, 4를 좌표로 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럴 때요.
x값이 x값 사이 간격이 점점 좁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요, 이 y는 a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점 지나죠? 네. 이 만약에 이 a가 0보다 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제일 4분면 1, 3분면에 지나고 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해요.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4분면을 지나가고요. 오른쪽 아래 지나가고 x 값이 지나가면 x 값이 증가하면 어때요? y 값이 감소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나타낼 시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y는 ax를 하고요. 이 식에 한 점이 잡힐 대입해서 상수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x 3,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3을 여기다 넣고 이제 y는 마이너스 2를 구하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례 관계를 하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풀어보려면은 변하는 두 양의 변수 x와 y를 정하고 x와 y의 관계를 파악하고 식을 구합니다. 정비례하면 y는 ax로 놓고 x를 구하고요. a 값을 이제 대입하니까 y는 ax에서 필요한 값을 구하여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문제 3-2번입니다. 감자를 100g 600원에 팔고 있고, 감자 Xg의 가격을 Y원이라 할 때 따물을 답하시오이죠. 그러면 1g당 6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Y는 6X임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신장이 100g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6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2,000원 사이에서 감자양은 어떻게 되죠? 대입해 보세요. Y에 12,000원 하게 요격수는 2,000g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000g, 2,000g의 감자 가격은 감자 2kg 가격과 똑같겠죠. 그러면 2kg, 1kg에는 1,000g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2kg의 가격은 12,000원임을 알 수 있겠죠. 앞에서 이제 정비례를 배웠듯이 이번에는 반비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x의 값이 2배, 3배가 되면 y의 것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게 반비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비례 식으로 타면은 y는 x분의 a임을 알 수 있어요. 단 a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예시를 보면요. 아까 2배 때는 y는 2분의 1, 3배 때는 3분의 1, 4배 때는 4분의 1로 변하는 게 반비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어떻게 나타냐면은 자, 아래에 같은 순서쌍을 넣어 보면요. 이제 좌표라는 점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x 값 사이 간격이 점점 좁게 하면은 이제 x위와 같은 곡선이 가까워져요. 곡선. 그렇게 하면 되고 0이 안 지나가죠.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이 되어 y는 x분의 a는 매끄러운 곡선.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가 있는 것을 모두 골치야 돼. 이게 뭐죠? 반비례. 계산해 봅시다.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는 y시간.
이고 또 어, 시속 x 킬로미터로 20km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이죠. 일단 기억을 조금 있다가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거속시 기억나시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속력이 20km고 이제 속력이 x구나. 시속 20km로 20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x분의 20 반비례죠.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네요. 직사각형 넓이는 y이고 세로가 x 가로가 8이라는 거죠. 곱해 봅시다. 8x는 y. 그러면 이거는 정비례라서 안 되겠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하루의 시간이 몇 시간이 24시간이죠. 24시간에서 낮의 길이가 네, x시간일 때 밤의 길이는 y.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식이 되어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비례 관계의 y는 x분의 a. 그러니까 a가 0이 아닌 그래프의 성질에 알아봅시다. 이 그래프는 한 점의 그런 곡선입니다. 이쪽으로 1, 4분면 지나가면 a가 0보다 크고요. 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합니다. 다시 x는 x분의 a일 때 a가 0보다 크면 x값이 증가 y값은 감소한다. 반대로 얘가 0보다 작을 때는요. 2, 4분면이 선이 지나가고 자, 각 4분면에서 x값이 증가하면 y, y값도 증가합니다. 보세요. x값이 만약에 2,1이었는데 조금씩 증가하면은 죄송해요. 이게 마이너스 2,1이라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1,5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냐면은 y는 x분의 a로 넣어와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제 1-1입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그래프에 설명을 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원점을 지난 직선인가요? 아니면 정비례 관계고 제일 사분면을 지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 y 값도 아닙니다. 감소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4의 그래프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세요 합니다. 한 쌍이면 그런 곡선이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 말값 증가인가요? 한번 대입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들어가면 y는 4 마이너스 2 하면 2가 되죠. 그러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비례 관계를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두 양의 변수 x, y를 주장하고요. x와 y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면요. 식을 구하면 y는 x분의 1을 넣고 a를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y는 x분의 a에서 필요한 값을 구해요. 답을 구하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3리터씩 50분 동안 물을 넣으면 가득 찬 물통이 있습니다. 자, 1분에 X리터씩 물을 넣어서 물통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릴 시간은 Y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분에 4리터죠. 자, 4리터에 1분에 3다시 50분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150리터가 돼요.
150이 되죠. 120, 150, 150 리터 하면 그하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150 x분의 1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1분의 1분의 x리터씩 1리터씩 물통 가득 채운 걸릴 시간은 150분이 걸리고요. 자, 1분의 2리터씩 물을 넣으면 얼마일까요? 2리터면 75. 자, 1분에 3리터씩 넣으면은 50. 자, 5는요. 5리터씩 이제 물 넣으면 걸린 시간이 30. 6리터씩 물 채워서 걸린 시간은 6이 12, 30,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분에 30리터씩 걸리는 물통 가득 채는 걸리는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그거는 여기다가 30리터 넣으면은 5분이 걸리겠죠? 이제 6번입니다. 15대의 기계로 일정 시간 동안, 40시간 동안 작업해야 끝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X대의 기계로 Y시간 동안 작업해야 끝난다고 할 때, 이제 5시간 만에 끝내려면 몇 대의 기계가 필요할까요? 자, 기계 수가 X, 작업 시간을 Y로 할 때 일정한 양이 나옵니다. 일의 양. 그러면 지금 15대의 기계로 40시간이 걸렸으면 전체 양이 얼마죠? 전체 일의 양은 600. 그죠? 그러면 전체 600 중에 5시간 만에 어, 걸려면 전체 기계가 자, 전체 양이 600이고요. 잠깐만은 x, y는 600이 되죠? 그러면 y는 x분의 600으로 고칠 수 있어요. 식의 반비례죠. 그러면 5시간 만에 일 끝내려면은 기계 몇 대의 기계가 필요할까요? 하면 x는 600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600, 1은 5, 10, 120대겠죠? 9번입니다. 집에서 3km 떨어진 공명장까지 은채는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고 민우는 일정한 속력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을 때 걸린 시간 x분과 이동한 거리 y 미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럼 다음에 구해봅시다. 그러면 은채가 나타낸 시간, 은채의 그래프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건 정비례야겠죠? 그럼 y는 ax. 그러면 자, 은채가 이 2분 동안 이동한 건 60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300 x이고 미는 어때? 일식에 2를 대입하면 2a는 200이면 y는 100이에요. 그러면 미은채와 민우가 공문장에 도착하는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음, 일단 이동한 거리
Y가 3km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동한 거리는 Y 미터면 이 3km면은 1km에 1000m면 3000km, 3000m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000m에 Y, 3000m에 300, X는 어떻게 될까요? 10, 은채는 10분, 그리고 미는 어떻게 3000에 100개이면 30이 되겠죠? 미는 30분 걸립니다. 자, 오른쪽은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타는 그래프입니다. X초 후에 속력을 초속 Y라고 할 때요. 다음 보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1초에서 4초까지 이때는 물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나요? 네, 일정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초부터 8초까지 물체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8초에서 10초까지 속력이 갑자기 점점 감소하고 있죠. X 물체는 X가 10일 때 정지하죠. 그러면 정답이 기억이 되겠죠. 네. 일정하게 가고 있고 속력이 시속 3, 초속 3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비례관계 Y는 A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셨죠? 일단 둘 다, 왜 그러졌지? 죄송해요. 일단 두 그래프 다 0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0을 지나가고 있고 Y는 AX 맞고 일단 오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 Y는 AX식에 이 개수 부분 요건 1인데 이 둘 중에 어떻게 구별하면은 Y축에 가까울수록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두 개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1보다 A가 작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A는 0보다 크고 A보다 작음을 알 수 있죠.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이산탄소의 농도가 일정한 실내 온도가 X도시일 때 어떤 식물을 만들어내는 산수량은 Y ml라고 하고요. 이 두 변수 사이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온도와 식물을 나타내는 산수량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소량은 높아지고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35도에서 40도 올라갈수록 어떻게 산소량이 점점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두 학생의 대화에서 잘못된 부분을 각각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사람의 키는 나이에 정비례해 동생이 나이를 먹을수록인데 동생이 나이를 먹을수록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내 나이는 동생의 나이에 정비례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다시 오토 정석의 나이. 네, 어떤 점 틀렸을까요? 사람의 키는 나이 비례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키는 나이 정비례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이가 두 배, 세 배, 네 배 할수록 키가 꼭 두 배, 세 배, 네 배 하지 않아요. 어, 특히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이가 들면 키가 오히려 줄어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비를 하지 않아요. 이거 소윤이 대화말에서 보면은 동생이 나이가 먹을수록 소윤도 나이를 먹으니까 소윤이 나이는 동생의 나이 정비례하냐고 묻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면 어, 동생의 나이가 만약에 두 배, 세 배, 네 배 하면은 똑같이 두 배, 세 배, 네 배로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는 직선 또는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아니요. 점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비례 관계와 있는 x분의 a의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클 때는 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 1학년 1학기 중학수학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한 번씩 푸셔가지고 수학 성적이 향상되게 기원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화이팅입니다.